안녕하세요. 3월 25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테슬라 펩과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테슬라 펩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현재 TSMC와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공급받고 있는데, 두 기업을 통해서 공급받는 양이 앞으로 본인들이 사용하게 될 총량의 3%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체적인 공급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핵심적인 장비 회사들은 뭐 네덜란드 ASML도 있겠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종목들 간의 시세 차별화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강한 반등으로 시작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감도 좀 줄어들고 매물들도 오전에 좀 급하게 정리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오후에 살짝 돌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마감된 또 미국 시장에서는 그저께 강하게 반등했었죠. 트럼프의 발언으로. 그러나 다시 또 전쟁이 뭐 장기화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 계속 불거지면서 또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고, 음, 전쟁에 대한 어떤 부분들, 뭐 이거는 사실 트럼프 아저씨 마음대로잖아요.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는 차후에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준비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테슬라 팩 관련된 부분도 아닌가 해서 종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펩도 만들지만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삼성 텍사스 공장을 통해서 이제 AI6 칩을 공급받겠다라고도 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핵심 부분들입니다. 핵심. 우선순위와 우선순위 A, B로 나눴는데요. A와 관련된 기업들. 지금 현재 보면 HPSP, 최근에 뭐 5만 원대 넘어갔다가 어제는 좀 밀렸습니다만은, 삼성 파운드리 쪽에 열처리 장비 공급을 하고 있죠. 원익 IPS, 유진테크 익히 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것은 HBM T15인데 지금까지는 한미반도체가 독점했었죠. 그러나 하나비전이 자회사 하나세미텍을 통해서 현재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미반도체 독주 체제에서 하나비전도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뭐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시가총액 규모가 지금 거의 30조에 근접했잖아요. 가격적인 부담도 사실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핵심적인 종목이다. 그와 더불어서 대체제를 찾는다면 하나비전을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ISC, 이거는 이제 테슬라와 테슬라페 직접적인 관련된 종목들을 나열하면 ISC, TSE, 리노공업, 심텍,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있는데요. 저기 핵심적인 부분은 테슬라가 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HBM 그리고 메모리죠. 그다음 패키징, 후공정의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는 대체적으로 이제 외주를 많이 주는 편인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는 두산테스나입니다. 두산테스나, 그리고 패키징과 관련해서는 하나마이크론, 요 기업들 계속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판 쪽은 심텍,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회사들이죠. 요 정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우선순위 앞단에 있다. 핵심적인 수혜 기업이다. 직접적으로.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B에 해당되는 소재 쪽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장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도 주가가 진짜 못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SNS텍, EUV 블랭크 마스크 쪽이고요.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는 공정 케미칼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테스도 많이 올랐는데, 테스도 지금 이제 후순위에 있는 종목들은 삼성에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스, PSK, 그리고 이제 오킨스 전자도 두산테스나처럼 이제 테스트 업체입니다.
그리고 패키징의 네페스, 하나마이크론과 동일하죠. 하나마이크론이 아니네요. 예. 예, 하나마이크론하고 동일하게 네페스도 패키징이고, SFA 반도체 후공정 쪽입니다. 그리고 LB세미캠, 그리고 TLB, 이 정도로 종목들을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종목들 간단하게 봤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좀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들 종목들 조금 전에 리스트를 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가총액을 보면 대체적으로 얼마에 포진되어 있나요? 물론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뭐 30조에 근접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2, 3조 대, 2, 3조, 4조대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키슨 전자 같이 굉장히 작은 회사, LB세미콘 굉장히 작은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어디에 해당되는가? 중형주에 해당되고 있다. 요들 지금 이 종목들, 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그동안 주말 방송에 종목들 이제 뭐 정리해서 올려드릴 때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조금 시세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종목은 두산 테스나죠. 최근에 69,000원대를 넘어서기 힘들다가 이제 10만원대 자리 잡고 있는데, 69,000원 다음 가격이 105,000원이라고 제가 매매볼 때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105,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죠. 예.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안정적인, 지금 현재 3월 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3월 말까지 한 달 정도 시장이 뭐 조정 구간에 있다, 어쩔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3월 3일 급락했잖아요. 3월 3일 급락하기 이전 2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가를 봤을 때 지금 올려드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그날보다 플러스 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3월달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2월 마지막, 그러니까 3월 3일, 3월 4일 급락이 나타나기 전 주가를 회복했느냐, 회복하지 못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들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추려봤더니 2월 27일 종가보다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단위가 최소 3천억 이상에 해당되고, 주가 상승률이 50% 이상, 그러니까 60% 이상 급등한 종목도 몇 개 있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종목들을 추려봤더니 32개 정도 나왔는데, 이걸 업종별로 놓고 보면 어디가 가장 많으냐? 반도체, IT 하드웨어 쪽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들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봤더니 대체적으로 어디에 포진되어 있습니까? 시가총액을 봤더니 대체적으로 3조 이상, 3천억 이상으로 추렸거든요. 그랬더니 대개 1조에서 5조 정도 안에 놓여 있는 회사들이다. 그리고 비중은 IT 하드웨어 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전력, 그죠? 전력 쪽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종목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압축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테슬라팩과 삼성 파운드리, 삼성을 통해서 AI6 칩을 공급받겠다고 했잖아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추렸더니 몇 개 안 되더라.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캡처해 놓으시고 장중에 시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어떨까. 핵심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우선순위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종목 수가 꽤 되죠. 여기 이 번호는 제가 지금 현재 아침에 급하다 보니까 잘못 기재를 했는데 여기서 따로 정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이절 종목들 중에서 핵심은 TC본더, 그 다음 패키징, 그 다음 테스트,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오늘은 또 어제 우리 시장이 또 상승했고 어제 미국 시장 또 빠지면서 또 유가도 올라갔고, 원달러 환율도 1480원대까지 초반까지 내려오다가 어제 여기 시장에서는 1496원으로 또 마감됐거든요. 이 부분들이 또 우리 시장에 작용을 할 것이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시가총액 1위, 3위 종목들은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사서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아무래도 시세가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예. 이게 1월 달부터입니다. 올 26년 1월 달부터 개인이 벌써 1억 1,90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그리고 외국인이 1억 6천만 주를 순매도했고요. 국내 기관은 280만 주 매매가 없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를 보면 개인들이 1,00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400만 주, 1,490만 주 정도 매도했고 국내 기관은 360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관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더 좀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를 보면 압도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1,500만 주 샀고 외국인이 1,480만 주 매도, 국내 기관이 거의 95만 주 정도 매도. 현대차와 더불어서 기아도 볼까요? 네, 기아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요. 아, 이건 제가 잘못 쳤네요. 아이고. 네, 기아도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그런데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예,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삼성전자 1위, 하이닉스 2위, 3위가 현대차죠. 4위는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떻습니까? 보면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 개인들은 개인들의 매수는 순매수인 상태이긴 한데 외국인들은 49만 주 샀고 국내 기관 이것 잘못 봤네요. 제가 이것도 개인이 팔고 이건 제가 잘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 최상단의 종목들을 개인들만 사고 있다. 기관들은 뭘 사고 있느냐? 아까 보셨지만 중형주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수세를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기관이 사기 때문에 우리도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사는가? 왜 살 수밖에 없는 구조하에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지금 보여드렸던 테슬라 팩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테슬라와 관련된 거죠. 이들 종목들을 보여드린 것도 이런 구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숫자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결국 숫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이들 종목들은 이미 이전에 숫자로 보여지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 이런 종목들은 결국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 있는데 어제 보면 골드만삭스에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 193만 원 나왔나요? 지금보다 2배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2배 더 올라가게 되면 시가총액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 2,000조, 하이닉스 시가총액 1,500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는 몇 포인트 가야 되나요? 지수는 지금보다 최소한 한 6, 70% 이상 그냥 두 종목만 올라가더라도 두 종목이 100% 나면 두 종목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되니까 지수는 몇 포인트 올라가야 됩니까? 지수는 최소한 40% 이상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럼 현재 코스피 지수가 5,500포인트대 있는데 어제 코스피 지수가 5,500포인트거든요. 5,500포인트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얼마까지 갑니까? 8,000포인트 이상? 두 종목은 그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얘기하는 가격으로만 올라가도 코스피 지수 8,000포인트 이상 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러면 다른 종목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화면 봤습니다만 이들 종목들이 시가총액 규모가 어떤가요? 굉장히 낮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점프업이 된다면 이들 기업들의 시가총액 점프업은 풀을 보도 뻔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이 대응 안 할 수가 없는 영역하에 있는 겁니다. 이들 종목들의 최근에 그 동향을 보면 한번 볼까요? 아침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HPSP
그냥 예. 개인들 빼고 같이 볼까요? HPSP 기간이 계속 사고 있죠. 그 다음에 원익 IPS 그냥 기간만 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유진테크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예, 기간이 사고 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도 팔고 있죠.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비전이 어제 장 끝나고 애프터마켓에서 또 강하게 움직였는데 국내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랑 비교해 봐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ISC 외국인이 많이 편입했고 이것도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TSE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절대 거래가 작아서 매매가 용이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꾸준히 올라오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국내 기관 선제적으로 샀고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리노공은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냥 예. 외국인은 팔고 국내 기관은 계속 사고 있고 개인은 매매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개인들이 매매하러 못 들어오는 종목들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개인이 계속 팔고 있고 국내 기관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고 두산 테스나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상승을 이끈 주체는 국내 기관들입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저희 예전에 매매 볼 때에서 12,000원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2배 남기고 팔았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국내 기관들 계속 사고 있죠. 녹색, 대덕전자 국내 기관이 사고 있고요. 개인들만 팔고 있죠. 이스페타시스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기간을 한번 길게 볼까요? 개인들이 올라가기 전에 다 팔고 있다가 이제 다 올라가고 난 후에 사잖아요. 왜 이럴까요? 왜? 늘 다 올라가고 나서 산다고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사서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뒷걸음이죠, 뒷걸음. 다 오르고 나서 수면 위로 다 올라와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나서 그때 와서 주식을 사니까 사고 나서 잘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게 어떤 종목들 쪽으로 예를 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수급이 어떤 쪽이 유리해질 수 있을까? 왜 유리해질까? 유리해질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세를 그리고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맞지는 않아요. 절대. 밸류에이션으로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볼 때 가장 좋은 지표 그냥 하나만 본다면 PSR을 보시면 됩니다. PER, PBR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PSR 하나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가 현재 시장에서 매출액의 몇 배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시장 전체가 매출 대비해서 얼마를 평가받고 있는가. 지금 기준점이 생겼잖아요. 삼성전자가 PSR 3을 받고 있다. 3 이상. 하이닉스가 8 이상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비슷한 영역에 적절하게 돈을 좀 벌고 있는 회사들은 PSR을 얼마가 적정할까? 그럼 최소한 3 이상은 돼야 되겠죠. 3에서 8 정도. 그 사이에 있으면서 수급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회사 숫자도 괜찮고 내용도 좋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참고하시고, 오늘 뭐 시장 또 많이 흔들리겠지만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실 필요도 없고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시장이 급락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시장이 급락할 때는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혹은 부담스러워서 이랬던 종목들 같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때 살짝 바꿉니다. 극단적인 매도, 극단적인 풀매수, 이거는 시장이 급락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급락할 때는 적절하게 동일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후에 어디가 더 좋아질 건가, 선제적으로 어떤 애들이 먼저 좋아질 건가. 최근에 두산 테스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HPSP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다 오르고 나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꿈틀꿈틀거릴 때 그때 대응을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부터 저희 구독 서비스 구독료가 살짝 올라가거든요. 뭐 참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